2021 방송 컨텐츠 대상 4편. 이 방송은 얼마나 특별할까요?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와, 이건 뭐죠? 절 위해서 준비한 음식인가요? 좋은 냄새가 납니다. 아, 이게 그 어란이라는 거군요. 뭐라고 할까요? 아주 부드러운 코에 아주 맛이 깊게 우러나는 이 장으로 간을 낸 듯한 그런 맛이 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어란과 같은 삭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삭힘의 미학을 만든 피디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삭힘의 맛을 찾아 떠나다. 오늘은 삭힘의 미학 그 두 번째 여정과 함께합니다. 시즌2에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중국 북쪽의 내몽골 자치구. 척박한 환경 속 유목민들을 든든하게 먹여준 음식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아 상하기 쉬운 젖. 고기 역시 부패가 빠른 식품인데요. 여기 결정적 역할을 한 저장 기술이 있으니 바로 삭힘입니다. 이 작품은 삭힌 음식을 통해 독특한 풍미는 물론 而且这家是非常有深度的，他都觉得这个家的是属于财富的象征，它储存的酸糖越多，这家就会 삭힌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통해 문화와 역사, 사연을 담아내기도 하는데요. 시즌2에서는 특히 삭힌 음식이 발달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신기한 장과 질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에선 특별한 수산물의 삭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천연 맹독을 품고 있는 보고알. 그러나 긴 삭힘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독을 품은 식재료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놀라운 삭힘의 힘. 다양한 발효 음식으로 유명한 맛의 고장 전라남도에선 한국인의 대표 발효식품 무궁무진한 두장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서양에는 치즈가 있다면 한국에는 두부장이 있지 않을까 할 만큼 뒷맛이 고소해요. 전 세계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삭힘의 맛. 알수록 더욱 빠져드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맛의 이야기. 삭힘의 미학 시즌2입니다. 이 삭힘의 미학이라는 이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수많은 음식 중에서 이제 삭힘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발효라고 또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음식을 소재로서 이제 선정을 하신 건지. 초창기에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주로 만들었었어요. 네. 이게 해외 유통을 하려고 들고 나가 보니까 해외 마켓에서 한국의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 광저우에 있는 마켓에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치라고 지금 중국의 OTT 플랫폼인데 거기에 계신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역사 말고 음식이나 휴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역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번뜩 혹시 중국 사람도 발효 음식을 좋아하느냐 했죠. 그랬더니 관심 많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희 프로젝트가. 네. 혹시 삭힌 음식 먹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건 또 물어봤던 건 이제 감독님의 어떤 취향이 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전라남도가 고향이기도 하고 현재 또 목포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포는 사실 이 발효 음식 대표적인 홍어, 그다음에 젓갈. 그래서 발효 음식이 굉장히 유명한 고장이라서 전라남도 자체가요. 네. 평상시에도 이제 발효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그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혹시 중국도 좋아하는 데가 있느냐라고. 우리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음식을 먹는 나라들이 있을까?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공통의 어떤 분모로서 다큐멘터리의 소재로서 유효하겠다 이렇게 때 생각을 하시게 된 네,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자, 음식을 소재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가장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맛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과장된 어떤 표정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실은 어떤 대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서 이 딜레마를 해결을 하셨는지요?
일단 사실 저희는 이제 뭐 발효 음식에 관한 먹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아 저거 먹고 싶다라기보다는 왜 저 사람들이 저거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에 더 관심을 가진 작품이라서요. 그래서 그 민족이나 어떤 그 국가에서 왜 그 혹은 그 지역에서 왜 그 음식을 발효시켜서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음식 문화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자 접근을 했습니다. 인상적인 에피소드 있다면 저희한테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일본에서 그 가마우지라는 새를 가지고 네. 은어를 잡는 전통적인 그 낚시 방법이 있어요. 가마우지가 뱉어낸 은어는 그물이나 낚시로 잡을 때보다 전 놀랐던 게 그 은어알을 삭혀서 먹는다는 걸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아 생선알도 상당히 많이 삭혀서 먹는구나.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명란이라든가 뭐 어란이라든가 있잖아요. 네. 예. 방송 지금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 저도 어란을 이제 먹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어란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즌 2에 나온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이 어란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이거든요. 그 셰프님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실핏줄부터 시작해서 잡내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그 술로 닦아내고 정말로 노력이 있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시즌 2의 에피소드를 나누고 있는 카테고리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장, 두장, 어장, 육장, 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카테고리가 각기 네. 어떤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발효도 사실은 이제 소재에 따라서 말하는 재료에 따라서 뭐 다른 어떤 특색을 띠게 된다든지. 육장 같은 거 보면 사실 스페인의 뭐 하몽이나 네. 이탈리아의 살라미 같이 돼지고기를 약간 발효 햄처럼 말리잖아요. 이제 또 그게 유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도 있더라고요. 중국의 허투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도 돼지고기를 염장해서 말려가지고 유럽과 흡사하게 맛은 다르지만 흡사한 방식으로 발효를 시켜 먹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지혜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비슷한 어떤 식문화들을 또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또 하나 골라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주로 많이 했던 어떤 삭힘의 방식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장 중에서요, 이제 네. 두 장 중에서 이제 어육장이라고 해가지고 어육장. 예 물고기하고 육고기하고 된장하고 뭐 해서 같이 넣어서 발효시키는 장이 있어요. 만드는 방식이나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몇 개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예. 이 삭힘의 미학 시즌 2를 찍으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하나의 키워드를 이제 골라서 설명을 좀 네. 해주시면 되는 그런 네. 시간입니다. 휴먼 스토리인 것 같아요. 휴먼 스토리. 이거 안 되는데? 저도 휴먼 스토리를 골랐는데. 아 그래요? 이야기 좀 네. 해주시죠. 네. 내몽골에서 이제 먹고 있는 그 발효 음식, 예, 이게 기억이 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이런 큰 명절, 뭐 축제 때 이제 삭힌 음식들을 먹어요. 아주 특별한 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잔치상에 잔치상에 홍어. 올라와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몽골 사람들도 어떤 기분 좋은 날 이렇게 같이 발효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걸로 만든 술도 같이 곁들이면서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가미되고 정성이 가미되는 음식이니까 사실은 삭힌 음식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시간성이 이제 필요한 음식이잖아요. 뭐 그런 어떤 의미가 또 존재를 하는 건가요? 보통 겨울을 나기 위한 저장 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을 나게 해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의 의미가 더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존을 시켜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제사라든가 명절이라든가 기분 좋은 날 같이 먹고 이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 그 생존에 대한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그 삭힌 음식을 통해서 모든 삭힌 음식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예, 그런 것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 혹은 음식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도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이 그 음식 안에도 담겨져 있다. 피디님께서 휴먼 스토리를 골랐으니까 저는 타임랩스 앤 고속 촬영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리듬이 변하면서 아주 수려한 영상미와 함께 이제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때 아마 음식에 우리가 흠뻑 빠져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어떤 영상의 촬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활용들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고속 촬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니면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그런 역동적인 그림들을 시청자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이게 후루룩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예, 그걸 자세하게 스포츠의 한 장면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속 촬영을 활용했고 타임레스는 필연적이었어요.
시간의 경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발효의 시간,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간 간다는 사계의 변화 그런 것 때문에 타임랩스도 신경 많이 썼고요.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좋은 상도 받으셨고 시즌 2라고 이제 명명하신 걸 봤을 때는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또 시즌이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좀 원하시는 어떤 지원의 형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물고기 삼국지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킴의 미학을 만들면서 영감을 얻은 것이 야, 이 물고기도 각 나라마다 같고 다른 문화가 있구나 해서 일단 코로나니까 한국, 중국, 일본부터 비교해보자 해서 한중일 삼국지를 만들고 있는데 사킴의 미학 시리즈는 일단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해외로 취재를 갈 수 있다면 이제 그때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끝으로요. 네. 좋은 컨텐츠라는 건 뭘까요? 일단 PD가 영혼을 갈아 넣어야죠. 그 작품을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네, 갈아 넣으면 좋은 작품이 완성됩니다. 네, 고민과 시간과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좋은 컨텐츠라는 건 PD가 존재하지. 게으르면 스태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끌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킴의 미학 시즌 2 김윤상 PD님과 함께 전 세계 음식 문화 또 그 음식 문화가 상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사킴의 미학 시즌 2 김윤상 PD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음식 안에, 그것도 삭힌 음식 안에는 한마디로 시간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음식을 통해서 만나보고 싶다면 삭힌의 미학 시즌2도 꼭 놓치지 말고 관람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 가면 처우구이위라고 해가지고 삭힌 쏘가리를 이제 먹는데요. 희한하게 쏘가리 살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돼요. 발효를 시키면. 그래요? 예. 그래서 식감도 그렇고 그 찜을 만드는 양념법도 그렇고 한국인의 입맛에도 참 잘 맞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거를 한국으로 수입해 올까 라는 생각도. 일단은 사킴의 미학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 OTT 왓챠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네. 예. 그리고 중국의 아이치라는 플랫폼에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아이치가 중국에서 굉장히 큰 플랫폼이죠? 뭐 중국版넷플릭스라고 봐야 되죠. 네. 플랫폼이 바뀌었을 뿐이지 컨텐츠의 경쟁력만 있다면 예, 오히려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통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 네. 지상파 PD들도. 사실 시즌 1은 제가 모든 로케이션에 동행을 해서 현장에서 다 봤는데 네. 시즌 2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 직접 외국에 못 가고 현지에 있는 제작사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드는 작품이라서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반쪽짜리가 된 듯한 느낌이어서 3 때는 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